오늘 소개해드려야 될 귀빈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우리 사회자나 저나 빠뜨려서 결례를 이렇게 또 범했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만 많은 양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생각하면 오늘 저희 의정 보고 계신 모든 분들이 제가 소중히 모셔야 하는 귀빈들이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벌써 다녀가신 분도 계시는데 오늘 함께 계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공직 생활을 40년 하고 이제 41년째입니다. 여러분께서 많은 사랑을 주셔가지고 민선 구청장을 생활하고 국회의원은 이제 마감할 때 다 됐습니다. 오늘 5월 30일 국회 임기가 끝이 납니다. 지난 3년여를 이렇게 되짚어 보면은 초선이라 처음 들어가서 좌충우돌 하다가 한 6개월 보내다가 그해 가을부터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 관련해서 탄핵이 있었어요. 저나 우리 당이 그 당시에 엄청난 혼란 속에 있습니다. 우리 의무하다가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냥 넘어간 게 아니고 그렇게 탄핵을 당했습니다. 탄핵 이후에 우리 당이 제대로 우리 국민들 마음을 잘 이렇게 샀으면 지금과 같은 이렇게 문재인 정권의 무도한 이와 같은 행태들은 조금 막을 수 있었으리 이렇게 생각됩니다. 대통령이 탄핵이 있고 난 뒤에 대통령 선거와 자치단체장 선거와 지방의원들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 시기도 우리는 천치부심하고 새로이 이 나라를 반듯하게 세우기 위해서 마음을 모으고 노력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이 보수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서 말씀들 많이 하고 계신 것처럼 못 살겠다. 정말 어렵다. 힘들다. 우리 손자, 손녀들, 우리 아들, 딸들이 제대로 일자리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지난 4년을 개인적으로 뒤돌아보면은 역사 앞에서는 정말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지난 3년여 한 활동들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고 보고를 드리는 자리인데 정말 죄송하고 또 송구스럽게 그저없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우리 아이들 세대에게는 정말 민망하고 면목이 없는 지난 3년 6개월여 보낸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의정보를 준비하면서도 잠을 좀 설쳤습니다만 우리 아까 나가연 대표와 잠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지난 8일날 있었던 일부 언론에서는 검찰의 인사의 대학 사례를 합니다. 윤석철 총장의 손과 발을 다 잘랐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무도한 정권이 있을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참고 견딜 수 있느냐? 그동안에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 난 데에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정말 오랫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이 나라를 망국의 길로 초래하는 여러 정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산업통상자원에서 다루는 문제입니다만 탈원전도 그렇고 최저임금 극격한 인상도 그렇고 다 그랬습니다만 저는 최근에 이것은
이 정권이 정말 국민들을 무시하고, 저는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권이 굉장히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정권이 끝날 무렵에 되면은 자기들이 그동안 한 소위 적폐 생산이라고 해서 역사를 바로 세우고 있던, 그들의 역사 바로 세우고 있다는 것들이 평가를 받고 심판을 받게 되면 자기들도 그 자기들이 내쳤던 적폐 청산으로 해서 전직 대통령 2분, 국정원장 4분, 전 정부에 있었던 100여 분이 깜빵에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총장을 주변을 내친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걸려있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가 있다고 달려있다고 합니다. 윤석열이한테 대통령이 임명장을 줄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윤 총장, 살아있는 권력에 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를 해달라. 정말 검찰이 바로 서야지 나라가 안전하게 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윤석열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윤석열 손으로 2 대통령, 국정원 앞서 말씀 국정원 4명, 그 과정에서 자살한 사람들도 8명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소위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라는 이름 하에서 깜빵 갔습니다. 깜빵.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일, 여러분께서 보셨다시피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입니다. 선거가 제대로 치러야지 그것이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자기 친구 시장 만들라고 자기 친구 30인지 친구를, 송철하는 친구를, 사람을 울산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청와대 내가 민주당 몽땅 달려 들어가지고 송철시장을 만든 겁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중심에 여러분께서 말씀을 하지 못하고 그러셔도 여러분은 어리짐작하리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이 지금 수사하고 있는, 저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유죄수준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선거 부정, 선거가 국가 권력이 조작을 하거나 개입해서 선거의 결과를 왜곡시키게 되면 이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여러분께서 민주국가라고 얘기하십니까? 여러분, 독재는 국가 권력을 국민으로부터 이용받은 자가 제멋대로 하는 것이 독재입니다. 이 나라가 지금 어떤 걸로 가고 있습니까? 저는 이 나라가 바로 사회주의 독재 국가로 가고 있다고 여러분께 다른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선거농단, 검찰 인사의 대학설 끝에 그대로 두고만 보고 있다면 어떻게 이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심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 나라가 정말 부강한 나라로, 제대로 된 나라로 반듯하게 설 수 있다고 여러분께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4월 15일 총선이 있습니다. 저는 어쩌면 총선도 못 치를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 무도한 정권이 앞뒤를 가리지 않고 어쩌면 두려움의 발로에서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어쩌면 이 친구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사회주의 국가, 정말 영원한 집권을 위해서, 영구 집권을 위해서 가는 길 속에서 있다고 볼 수도
전 거기에 관해서 굉장히 의문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지난 연말에 소위 민주주의를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막합파식인 민주당과 그 앞잡인 문희사회가 또 거기에 들어붙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 저도 이름을 잘 모릅니다. 정의당은 아는데 바른미래당 중에서 손학규가 하는 바른미래당, 대한민당이라는 그런 당, 또 민주평화당이 평화민주당이 보면 소위에서 1+4라고 해가지고 제멋대로 했어요. 제멋대로. 국회는 의석이 20석 이상 되는 교섭단체끼리 협의해서 의사일정도 정하고 모든 걸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제1야당인데 완전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내일 국회를 연다는데 내일 언제 여는지 몇 시에 여는지 그것을 통보해 주지 않습니다. 협의도 안 합니다. 우리 사회가 일방적으로 통보하면은 우리 자유한국당은 그냥 들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나오기도 합니다. 이게 진정한 이해민주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의회 파괴이고 의회 독재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의회 속에서 어떻게 자유한국당이 제 역할을 못하냐고 말씀들 많이 하는데 힘에 붙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소위 얘기해서 1+4 다 합치면 169세 있는 169세. 우리 108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보수의 원산, 보수의 성기라고 얘기하는 대구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정말 존중하고 법치주의가 물 흐르듯이 흘러서 소시민들이 정말 자유롭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고 우리 아이들에게 부강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서는 여러분께서 정말 사고식을 하는 그런 제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나라를 든든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오늘 너무 많은 분들이 오시고 또 속에 이런 시간이 많이 많아서 장시한 적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좀 줄여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연말에 우리 상 의장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처리해서 선거법, 공수처법, 예산 그냥 처리가 된 거 여러분 잘 아십니다. 선거법이 진짜 문제입니다. 현재 선거법을 하면은 우리 자유한국당이 그냥 있습니다. 죽었다 깨나도 절반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국민들 마음을 사도 과반을 넘기 힘든 그런 선거고요. 저도 이 자리에서 여러분 설명을 하려고 하면은 한 30분 정도는 해야지 여러분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준연동제라고 준중연동제라고 여러 가지 이름 많이 붙였는데 여튼 꼼수고 공수처법이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친구들이 공수처법을 왜 이렇게 무리하게 통과시킨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돼요. 왜 이해가 안 되느냐? 윤석열이 주변에 있던 선거, 울산시장 선거를 또 유여서 감찰공모 사건을 우리들 병원 비리, 대출 비리를 조사하는 사람들 전부 다 부산으로 제대로 다 쪼갈려버렸어요. 수사를 못하게. 그러면 지금은 공수처가 생긴 것보다 더 무도한 게 지금 무지막지하게 지금 실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하튼 공수처법 이것은 헌법에도 없습니다. 공수처법은 한 7,000명 정도로 수사하게 되지만 그 임명권자가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의 공수처를 제멋대로 구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처럼 윤석열 총장이 하는 것처럼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의 비리나 이런 수사가 있었을 때 그냥 못하도록 왜 검찰의 수사를 공수처장이 갖고 내가 하겠다 그러면 중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문재인 정권의 비리 수사를 못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수사를 또 하고 있는 것들을 갖다가
제멋대로 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공수법을 통해서 소위에서 공포 정치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비리를 엄폐할 수 있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숨 걸고 막는다고 했는데 막지는 못했는데 여하튼 저희들 다음으로서 내년 총선 때 과반을 넘겨서 같은 선거법도 공수법도 다시 되돌려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우리 지민 국정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이만 줄이고 그동안 제가 산업통상 자원에 있으면서 성서산업단지가 대구 총생산의 한 40%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말마다 올 때마다 하나씩 둘씩 임대 매각 이렇게 붙어 있는 거 보고 정말 슬프고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지금 성서산업단지가 혁신산업단지, 재생산업단지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에 있습니다만 하고 있어도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또 주 52시간, 주휴수당 문제로 인해서 지금 이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대구시와 정부와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은 성서산업단지, 달성 2차, 서대오공단, 염색단지, 금단공단 이렇게 해서 대구 서구권을 다 묶어가지고 공단 재개조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이제 그렇게 정부와 협의해서 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것이 되면 좀 나아질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이 정권의 소득주도 성장이 지금 변화가 없으면 굉장히 어려움이 처해 수밖에 없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소득주도 성장 또 정부의 산업정책을 어떤 식으로든 조금은 수정이나 보완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어르신 전용보 체육관이라든지 지금 이제 충청도의 도시재생 사업이라든지 이거는 순차적으로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으니까 지금 이제 여기 우리 시의원이나 구의원들하고 힘을 합쳐서 또 대구시와 함께해서 그와 같은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어가지고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도 우리 달성 국민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이 어려움을 슬기롭고 지혜롭게 잘 넘길 수 있도록 또 그 역할을 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함께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또 지역의 현안들에 관해서는 우리 찾아뵙고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너무 오랜 시간 함께 하셔서 제가 말씀을 줄이고 우리 여성 몇 분이 조그만 그 영무대를 함께 할 수 있는 마무리 문화 행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함께 즐기시면서 오늘 이 의정부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